안녕하세요. 창업정보 채널 리드멘토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목표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와 더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정의를 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창업 당사자가 자신의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의 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사업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나의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투자자, 그리고 금융기관, 또 정부 관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안겨주고 또 투자의 상한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에 기업대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크게 7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와 목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축약으로 볼 수가 있고,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써나갈 내용의 구조를 짜는 부분이 됩니다. 또 읽는 사람에게는 요약본 같은 성격을 띠게 되니까 나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다 하신 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수정을 해주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루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필요성입니다. 그 아이템이 사업으로 갖는 타당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가능하면 다루고자 하는 아이템의 강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성입니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분석한 이후에 시장의 개요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파급 효과입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증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수익 분석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익이 남느냐겠죠.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판매량을 기반으로 적정한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그 정도 매출액이 됐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타사의 실적을 참고할 경우에는 하위와 상위 그룹의 평균 정도를 산정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필요 자금과 자금의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시기를 예측해서 그 시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 자금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투자로 조달을 하고자 한다면 차후 수익의 분배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융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과 부채의 상환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구체적인 판매 계획입니다. 목표 시장으로의 진출 방법과 목표 판매액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나 판매 촉진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팁을 드리자면, 사업계획서는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흥미가 끌릴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또 사용하는 단어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해줄 대상들이 대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다가는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부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증이라든지 특허가 있다면 특허 등록증, 그리고 전문 자격증, 협약서 이런 문서들을 같이 첨부해 줌으로써 내용을 보강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반면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기술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점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있다면 명시해 줌으로써 오히려 신뢰도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이나 예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한 분석과 예측이라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벤처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기술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 시스템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상단 카테고리에서 정보마당을 클릭하시면 기술 로드맵과 정부 출연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 카테고리별로 기술 로드맵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내려받기 위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대한 개요부터 시장 분석과 정책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편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